최근에는 이제 저희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사실 법적 기반도 없고 또 그것도 처음 하는 것이라 혹시 우리 총장님들 마음 상하셨을까봐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제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상생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하자 그래놓고 정례화하는 모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위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들에는 저도 총장님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또 대학별로 우리 대학의 실무자들이 우리 대학 관련하는 실무자들이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대학이 그것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듯이 전환해서 그러한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입학 정원이 줄므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한편에서 성인과 평생교육 부분 또 유학생 자비 국비 유학생 유치하는 것 또 교민들의 자제들과의 연계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좀 정리가 되어서 금년 오고 어서 내년 정도에는 시행을 해보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하고 또 그것이 EU나 다른 여러 나라와 큰 규모로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다 발돋움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교육부와 함께 힘을 합해서 많은 수요 창출을 해서 그만큼 상쇄해 나가는 하나의 기전을 만들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담아지는 입법도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요사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으려면은 우리가 국제화의 길을 성큼성큼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를 곧 열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는 아마 그렇게 되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학문적인 교류를 해서 뭐 동경대나 북경대나 또 교토대나 또 여러 가지 칭하이대나 이런데 같이 한 울타리로 돼서 하도록 하고 대학에 좋은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학점을 따면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공인해주는 그래서 학생들을 풀어주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반을 쌓고 우리 대학은 각자의 또 장기와 특기를 이제 살려나가면서 서로 윈윈하고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넓은 장을 열어줄 때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속드린 프라임은 그래도 한 2천억 이상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코아라고 이 인문학을 지원하는 다른 또 하나의 트랙도 지금 그렇게 많은 액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회에서라도 좀 더 확장을 해서 인문학 진흥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주 우리
우리 총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학의 이 새로운 모습, 개혁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스탠스가 너무 다릅니다. 이런 대학들이 유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과 관련된 논의는 밤새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각자의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의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의 외국을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뭐 파워 엘리트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이 주류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은 뭐 다 100% 사립대학이고 주립대학 중에는 뭐 총장님들 아시는 데가 뭐 버클리나 뭐 미시간 스테이트 그 정도 몇 개 빼고는 다 힘을 못 써요. 근데 유럽 쪽에 가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대학이 90% 이상이 다 국립입니다. 국립. 근데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본과도 약간 유관한데 우리는 국공 사립이 혼재돼 가지고 어느 쪽이라고 꼭히 이야기할 수 없는 미국형도 아니고 유럽형도 아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을 논할 때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관해서 논의가 있을 때 늘 분열적일 때 수밖에 없습니다. 각 대학의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이오로 입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구조조정 문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갖추어가지고 조금 논쟁적인 사안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 준칙주의 학생이 늘 때의 준칙주의는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학이 결국은 경쟁 사회에서 떨어지면 입학할 학생이 없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라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 원칙. 저도 뭐 헌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리 원칙에 따지면 이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이 대학을 만들었으니까 뭐 대학이 없어지면 다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대학이 이제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할 정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그분들은 그런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설 대학들인데 그 신설 대학의 설립자는 그야말로 자기의 전 재산과 온몸을 바쳐서 만든 대학인데 이걸 너 혼자 몸만 빠져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 출구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 수 감축은 불가피한 겁니다. 뭐 등록금 저도 보니까 등록금이 서울대학에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학의 입학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학 도마다 하나 있는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제주대학 다음으로 학부 입학생이 작습니다. 다 이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옛날에 졸업 정원지 할 때 뭐 6, 7천 명 되던 게 지금은 3,200명밖에 없어요. 학부 한 학년의 입학생이 다 그런 시대와 접어들었으면 이제는 그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외국 학생 문제를 하는데 우리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우여 부총리는 뭐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받아서 판사할 때 연수도 하고 했는데 해외 장학금만 받으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찾아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동북 삼성 쪽에는 중국에 우리 조선족도 많고 해서 거기에 직접 우리 입학사정관이 가서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쪽에 동남아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동남아 각국에도 입학사정관이 가서 우리 학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학생들을 각자의 이 성향에 맞게 찾아 나서야 되고, 대학도 이제 MOU 각 대학별로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웬간한 뭐 종합대학들은 100개 이상 해외 대학과 MOU 체결하는데 그거 좀 실질화 시켜야 돼요. MOU만 체결 안 해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주요 메이저 거점 대학들과 MOU 체결하면서 MOU만 체결할 게 아니라 총장 회의를 하나 해가지고 양국 간의 교류를 직접 활성화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지 이 대학의 이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 중에서 또 다른 모델을 말씀드리면, 뜻밖에도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께서 뜻밖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 하는 게 동경대학하고는 뭐 전략적 파트너십 해서 뭐 학생도 교환하고 뭐 하지만은 제일 큰 행사가 현재로서는 제일 큰 행사가 홋카이도 대학하고 하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홋카이도 대학이 뭐 일본에서도 뭐 주류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 대학과 뭐 얼마든지 동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홋카이도 대학과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서울대학에서 교수 학생에서 한 100명이 가가지고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수십 개 분야에 걸쳐서 분야별로 컨퍼런스를 해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갔었고 인솔에서 갔었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옵니다. 일정 맞춰서 분야별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실질화돼야 되지. 그냥 MOU만 체결해가지고 학생 한두 명 가가지고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길래 총장님도 뭐 길병원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길병원 그 얼마나 무슨 의과대학서부터 우수한 인력 가지고 지금 협력 체제 구축하려면 그런 대학들이 뭐 부직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에 접어들면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학이 통일을 위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는 얼마든지 개방적이니까 한양대학의 그 우수한 인력들 말이요. 한양대학 공대 세계적인 공대 아닙니까? 한양대학 의대 다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서 조그마한 봉사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지금 북한에도 저 과학기술 평양 과학기술대학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재미교 퍼블입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대학들이 좀 해나가면 그 우리 학생들 거기에 또 가서 같이 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웬간한 3, 40년, 4, 50년 된 대학들은 다 100개과를 백화점 대학입니다. 소위 영어로 컴프레hen시브 유니버시티인데 전 세계 어디 봐도 대학이 그렇게 100개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잘 없습니다. 따라서 100개과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대학이 학생 수 늘리기 위해서 다 했는데 대학마다 철학과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철학과 박사가 저도 늘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서울대 철학과 박사가 100명이 지금 실업자예요. 시간 강사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몇 개 대학에는 있어야 되지만은 모든 대학에 철학과가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는 시대에 맞게 산학 협력, 프랑스에서 대학과 기업의 만남, 한콩트로 유니버시티 엔터프리즈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일산 뭐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서 프랑스의 전 대학이 이 부스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 대학 홍보하고, 우리 같으면 정경련 쪽에서 나와서 함께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파리 남부에 한 10km, 15km 떨어진 데에 엄청나게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17개 대학들이, 거기에는 뭐 아쇼세 대학 그런 거는 뭐 비즈니스 스쿨로 세계 10대 비즈니스 스쿨인데, 그리고 유니버시티 이 다 합쳐가지고 폴리테크닉이라고
그 뭐 대통령 배출하는 그 1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게 엄청나게 전철도 새로 나오면서 우리 한전을 비롯해서 메이저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학협력의 완전히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17개 대학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만 17개 대학 연합체 총장 제도도 만들고 해서 지금 이때까지 프랑스나 독일 대학이라는 거는 뭐 등록금도 없이 공짜로 학교 다니고 학교 시설도 엉망이고 이런 컨셉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도 그쪽에서도 유럽 모델 이런 거 다 벗어나서 미국식 모델을 새롭게 혼합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산학협력은 피할 수 없는 명제라고 봅니다. 그럼 산학협력을 강화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연계돼야 되고 또 그쪽으로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제대로 배출하고 있느냐 말이죠. 삼성전자 인력 담당 전무 부사장들은 그 1년에 반 이상을 해외 다녀요.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스카우트 삼성전자에 박사가 한 2,5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다 해외 스카우트가 온 건데 우리가 이제는 해외에 그렇게 공부시킬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걸 바로 보여줘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우리가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는 학교도 조정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조정에 따른 기득권 보호의 문제 또 기존에 계시던 교수님들이나 기존에 있던 학생들 보호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은 방금 이제 교육부로부터 공학기술 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뭐 요즘 교육부에서 대학원 티오도 안 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학원 티오를 다른 데서 좀 뺏어서 여기는 기업체에서 1년간 학비를 보조를 해주고 1년은 100%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뭐 한 3년에서 10년 그 사이겠죠. 해주고 석사 과정이지만 나머지 1년은 기업체 다시 돌아가서 논문 작성할 수 있게 해서 작은 규모지만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한양공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로서 원래 출발이 엔지니어링 대학이니까 아마 공학 전문대학원 또 한양공대 특성을 잘 살리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이제는 실천적으로 실사구시의 입장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